마치 링 위에 오른 복서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래퍼. 상대를 향해 날리는 독설로 무장한 랩 배틀로 뜨거운 신경전을 펼친 래퍼. 개성 강한 플로우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래퍼. 누구나 세상에 끌려다니기보다 지배하길 원한다. 래퍼들은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시원하게 토해낸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들의 외침은 마침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힙합의 전설 닥터 드레가 등장한 후부터 말이다. 오늘날 대중들에게 힙합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완전한 상업적 성공을 주도한 것은 갱스터 랩이다. 1990년대 미국에선 갱스터 래퍼의 자격 조건이 존재했다. 첫째, 사립학교 출신 및 대학교 출신 제외. 둘째, 중산층 제외. 셋째, 이웃집 총격 사건 경험자 우대. 넷째, 마약 딜러 우대가 그것이다. 갱스터 래퍼의 자격 조건에서 알 수 있던 뜨거운 논란을 몰고 다닌 갱스터 랩의 전신은 1987년에 데뷔한 힙합 그룹 퍼블릭 에너미다. 특히 퍼블릭 에너미의 척 D는 랩이란 백인에게 흑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란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결과 록 사운드와 힙합 리듬의 조화 속의 사이렌 소리, 흑인 운동가 말콤 X의 멘트, 요란한 스크래치로 뒤덮인 독특한 음악이 완성됐고, 이를 두고 랩은 검은 CNN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퍼블릭 에너미의 바톤을 이어받은 NWA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그룹일 것이다. NWA의 결성을 주도한 건 어릴 때부터 마약 행상에 발을 들인 이지이였다. 그는 힙합 그룹으로 큰 돈을 벌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때마침 눈에 들어온 건 탁월한 음악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 활동을 하지 못한 닥터 드레였다. 여기다 작사에 소질 있는 아이스 큐브와 MC 렌, 클럽에서 음악을 틀던 DJ 옐라가 가세해 행동하는 흑인들을 의미하는 NWA가 탄생했다. 닥터 드레와 DJ 옐라의 샘플링 작법으로 만든 견고한 비트 위에 래퍼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는 어떤 것도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렬했다. 동시에 직설적인 가사는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차별적으로 흑인을 대하는 경찰의 모습을 담은 노래는 FBI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디트로이트 공연 중엔 금지곡을 불러 경찰들이 무대에 급습했다. 그러나 NWA를 향한 백인 사회의 억압은 오히려 백인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갱스터 랩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NWA의 앨범 트랙 중 갱스타의 제목에 착안해 그들의 음악을 갱스터 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어느새 NWA는 갱스터 랩의 대명사가 됐다. NWA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라디오 방송과 뮤직비디오 판매 없이도 2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팔아치우며 젊은 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어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의 거대한 성공 뒤엔 중산층 백인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NWA의 음악을 통해 흑인들의 실상을 처음으로 접한 백인들에게 그들의 음악은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자 거칠 것 없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NWA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9년 아이스 큐브가 멤버들과의 분쟁으로 그룹을 떠났고 이어 닥터 드레마저 탈퇴해 해체 수순을 밟았다. 5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활동 기간 동안 NWA는 단 2장의 앨범으로 불꽃 같은 인상을 남겼다. 미국 문화평론지 롤링스톤은 100명의 위대한 음악가 리스트에서 NWA를 83위에 올려놨고 수많은 후배 래퍼들은 지금까지도 끝없이 그들의 가사를 인용하며 존경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NWA의 큰 업적은 대중음악사에 결코 빠져선 안 될 거장을 발굴해냈고 힙합의 전성기를 이끈 전설들이 그의 손에서 배출됐다는 점이다. 힙합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살아있는 전설, 그는 누구일까? 스눕독, 에미넴, 50 센트, 켄드릭 라마. 설명이 필요 없는 힙합계 슈퍼스타. 국내에선 헤드폰으로 더욱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슈퍼스타들 중 어느 누구도 세상에 관심을 끌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이름 자체가 힙합의 역사이자 힙합의 상징인 닥터 드레가 그 주인공이다. 롤링 테이프 업체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앨범 커버. 마리화나를 일컫는 속어인 더 크로닉을 앨범 타이틀로 정한 닥터 드레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은 예상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닥터 드레는 이 앨범에서 신세사이저로 만든 매끈한 디지털 음향과 두터운 베이스 라인, 그루브를 강조한 펑키 리듬, 화려한 여성 백코러스를 특징으로 하는 G-펑크라는 새로운 힙합 장르를 창시했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서도 Nothing But a G-땡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이 노래는 갱스터 라이프 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드러내며 갱스터에 대한 위화감을 없애버렸다.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닥터 드레의 라이프 스타일은 선망의 대상이 됐다. 평년의 수많은 힙합 팬들을 열광시킨 이 노래는 닥터 드레의 첫 번째 앨범을 300만 장이나 팔아치우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롤링스톤이 선정한 90년대 최고 랩송, 로큰롤 명예의 전당이 선정한 힙합 중 하나 등 수많은 찬사와 호평을 낳으며 힙합의 중심축을 섭으로 옮긴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자리한다. 더 크로닉 발매 당시 소속되었던 데슬로 레이블의 사장 슈그 나이트와 수익을 둘러싼 불화로 닥터 드레는 마침내 독자적인 레이블 애프터매스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닥터 드레의 인기는 한순간에 끝나버렸다. 비록 자신의 앨범은 아니지만 이름값이 기대되었던 옴니버스 앨범도 실패하자 더 이상 갱스터 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닥터 드레는 이렇게 회상했다. 언젠가 마이크 타이슨과 걷고 있었지. 근데 그가 대뜸 이봐,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들 당신이 끝났다는 거야. 대체 뭐 하려고 그래? 라고 말이야. 모두들 한물간 스타라고 여겼지만 아내였던 미셸 덕분에 재도약을 꿈꾸며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슈거 나이트는 닥터 드레의 발목을 잡았다. 그가 절치부심에 준비 중이던 앨범 타이틀이 크로닉 2000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슈거 나이트는 갑자기 크로닉 2000이라는 편집 앨범을 발표해버렸다. 결국 닥터 드레는 예상보다 반년이나 늦은 1999년 11월 앨범 2001로 세상과 만난다. 완벽에 가까운 비트 프로덕션과
닥터 드레의 사단이었던 래퍼들이 총 출동해 지원 사격한 앨범 2001은 지난 6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닥터 드레의 실력을 입증하고 나섰다. 하지만 닥터 드레가 단순히 잘 나가는 음반을 만들고 뛰어난 래퍼라는 사실만 가지고 오늘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 닥터 드레의 진가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위대한 프로듀서라는 수식어에서 확인된다. 전설 닥터 드레가 오늘의 전설을 만든 것이다. (2011년 11월 29일) 힙합 씬에 살아있는 전설 스눕독이 특유의 랩으로 무대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두 힙합 거장의 무대는 남다른 인연에서 시작됐다. 6살 때부터 랩을 할 정도로 음악에 소질을 보인 스눕독은 이후 갱단의 일원이 되고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등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던 중 그룹 213을 결성해 홈메이드 믹스테이프를 녹음했는데 우연히 닥터 드레의 눈에 띄게 되었고 닥터 드레의 솔로 데뷔 앨범 더 크로닉에 참여하면서 스눕독의 운명이 바뀐다. 닥터 드레는 무명이었던 스눕독의 랩을 자신보다 큰 비중으로 담아냈고 스눕독은 앨범 속 수많은 게스트 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11월 닥터 드레가 프로듀싱한 스눕독의 첫 앨범 도기 스타일이 공개된다. From the depths of the sea, back to the block, Snoop Doggy Dogg, funky as the doc. Went solo on that ass, but it's still the same. 이 앨범에서 스눕독은 특유의 느릿느릿한 랩 스타일과 거침없는 가사로 빌보드 차트 정상을 휩쓸었고 닥터 드레 역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프로듀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얼마나 자신감에 충만했던지 닥터 드레는 내게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와도 그 아이에게 히트 레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20세기 최고 힙합 스타 에미넴을 발굴해내며 또 한 번 힙합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다. 1996년 에미넴은 생애 첫 언더그라운드 데뷔 앨범 인피니트를 발매했지만 대중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래퍼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던 에미넴은 수많은 고민 끝에 슬림 쉐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여러 음반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낸다. 그러나 그마저도 흑인 흉내를 내는 백인이라는 편견에 부딪히며 실패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 제작자인 지미 아이오빈이 에미넴의 EP를 닥터 드레에게 건네는데 음악을 들어본 닥터 드레는 지미 아이오빈에게 에미넴을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쳤다. 에미넴의 실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 닥터 드레는 자신의 레이블에 에미넴을 소속시켰고 메이저 데뷔를 위한 프로듀싱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닥터 드레에게 왜 푸른 눈에 백인 래퍼를 키우려고 하는가? 그 아이 보고 록이나 하라고 그래라 라는 핀잔을 던졌고 배신감을 느낀 동료들은 닥터 드레를 떠났다. 그럼에도 닥터 드레는 백인 에미넴이 아닌 래퍼 에미넴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2년간의 작업 끝에 에미넴의 첫 번째 메이저 음반 The Slim Shady LP를 발표한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랩 스타일과 거침없는 가사, 냉소와 풍자가 가득한 래핑은 평론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냈고 백인이 금기시되던 힙합이란 음악 장르에 에미넴이란 이름을 각인시키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피부색과 무관하게 자신을 알아봐준 닥터 드레는 에미넴에게 인생의 은인이었다. 닥터 드레에 대한 고마움은
뮤직비디오 I Need Your Doctor에서도 잘 드러난다. 프로듀서로서의 닥터 드레의 천부적인 능력은 또 한 명의 슈퍼스타를 발굴해낸다. 바로 뉴욕 갱스터 랩의 슈퍼스타 50센트다. 한때 미국 래퍼 자룰과 악명 높은 디스전을 펼쳤던 50센트는 2000년 5월 자룰이 고용한 살인범에게 총격을 당해 사경을 헤맨다. 살인범이 쏜 9발의 총알 중 한 발은 50센트의 이빨과 혀를 뚫었고 후유증으로 질식사할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스스로 꾸준한 재활치료와 랩 연습으로 과거의 모습을 되찾았다. 비록 정확한 발음의 랩이 아닌 흐물흐물한 플로우 랩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곧 50센트의 새로운 매력이 됐다. 하지만 50센트가 복귀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자룰이 그와 같이 작업하는 놈은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자 겁을 먹은 레이블들은 50센트와의 계약을 꺼린다. 그러던 중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바로 에미넴이었다. 에미넴은 닥터 드레에게 50센트를 소개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닥터 드레는 즉석에서 $100만 계약을 맺는다. 2003년 50센트는 닥터 드레와 에미넴의 지원 아래 앨범 Get Rich or Die Trying을 발매한다. 이 앨범은 첫 4일 만에 89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전 세계 1200만 장을 팔아치우며 10년 만에 나온 힙합 아티스트의 명반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다. 이로써 닥터 드레는 스타 제조기 힙합 장인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제2의 전성시대를 맞이한다. 닥터 드레와 작업을 원하는 가수들이 줄을 섰고 그의 손을 거치면 대부분의 노래들은 히트곡으로 바뀌었다. 힙합이 주류로 부상한 지난 20년 동안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래퍼. 이젠 최고의 랩 프로듀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닥터 드레. 그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최고의 몸값을 자랑한다. 힙합계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둔 닥터 드레지만 사랑에서만큼은 몇 번의 방황이 있었다. 5명의 여자 사이에서 낳은 6명의 아이들이 이를 말해준다. 1990년대 초반 같은 데슬러 레이블 소속이었던 R&B 가수 미셸과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닥터 드레는 미셸을 폭행했다는 비난에 시달리는데 결국 미셸은 닥터 드레와 악연이었던 슈그 나이트의 연인이 되었고 둘 사이는 끝이 난다. 현재 닥터 드레의 아내로 알려진 니콜 영은 육감적인 몸매와 뛰어난 외모, 거기다 변호사 출신이란 타이틀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 니콜 영은 NBA 농구 선수인 시달 스레트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고 1996년 닥터 드레의 여자가 되었다. 니콜 영의 이혼에 닥터 드레의 러블레터가 큰 작용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날카롭고 거침없는 음악을 선보이던 닥터 드레도 사랑 앞에선 달콤한 남자였다. 한편 국내에 닥터 드레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음악보다 헤드폰의 영향이 크다. 2008년 닥터 드레는 다양한 녹음 경험을 바탕으로 음향기기 제조 회사를 창립했는데 여기서 제작된 고성능 헤드폰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로고와 디자인 덕분에 헤드폰의 애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아가 레이디 가가를 비롯한 세계적인 가수들과 헐리우드 배우들이 착용해 유명세를 타며 이젠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2014년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A사가 이 회사를 3조 7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닥터 드레가 힙합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억만장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약 6,100억 원에 달했던 닥터 드레의 재산은
8,200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가장 부유한 힙합 아티스트로 등극했다. A사의 인수된 사실이 공개된 직후 닥터 드레는 482억 원을 지불하고 대저택을 사들였고 GIM 925제곱미터에 달하는 최첨단 뮤직 스튜디오를 오늘날 더욱 존경받는 이유일 것이다. 힙합의 인기는 잠깐 유행일 뿐이다. 멜로디가 없어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힙합 음악이 인기를 얻을 무렵 평단의 반응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닥터 드레는 말했다. 자신이 믿는 대로 나아가라. 그러다 보면 결국 무언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힙합 역사를 잊게 한 정신이자 힙합의 인기가 꺼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